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1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가 너무도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한 해가 가는 사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여러분들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건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내년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들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세미나 공지 먼저 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2020년을 대비하는 마지막 핵심 투자 포인트와 투자처까지 공개하는 핵심적인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들어온 이 고민 상담 중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상담들을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빠져있는 지역 재개발 빌라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 재개발은 10년도 넘게 걸린다며 사람들이 말리는데요. 하지만 큰 이익을 냈다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라 시장하고 오피스텔 시장이 현재 규제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3중 규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규제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하고 빌라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피스텔과 빌라, 이게 그쪽에다 뭔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재개발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재개발은 10년, 잘못하면 20년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재개발 투자에서 이익을 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못 낸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재개발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재개발은 한마디로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재개발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진행 단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진행 단계 가운데서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랐을 때 어느 타이밍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개발의 물건을 매도를 하느냐, 그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올라서 내가 기대 이익을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면 매도를 하는 게 재개발 투자의 원칙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준공될 때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좋죠. 2013년도에 한남 뉴타운 상구역이요, 매매가 한 4억대 4억 5천 정도 했어요. 그리고 실투자금이 2억 5천, 한 3억 정도 들어가. 3억.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30억 넘어갑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죠. 2013년도니까 지금 많이 걸렸죠. 걸렸지만은 가격은 최대로 많이 올랐고 나중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 그때 또 피크로 오르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남타운 2003년도 지정됐으니까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재개발 투자는 그 타이밍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 오르는 폭을 우리가 이익을 취하고 어느 타이밍에 빠져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재개발 투자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저는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가 지금 어쨌든 이 재개발 시장 빌라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빠져 있는 곳이 바로 틈새 시장이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은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또박또박 받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날 수 있는 건 역시 재개발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지 내 쌈짓 돈을 갖다가 목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커지는 걸까요? 자, 똘똘한 한 채. 예,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기준이 뭐냐, 그리고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커지는 이유. 이게 뭐냐면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이 딱 크게 양극화가 커진다는 의미예요. 즉 오르는 곳만 오른다. 오르지 않는 것은 안 오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르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서울에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경기도나 지방에 뭐 다주택자, 그래서 집이 한 6채 정도 가지고 있어요. 6채 정도. 자,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계속 규제하고, 그렇죠? 다주택자 규제하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라. 대출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도 많이 내고, 세금만 많이 내고, 규제도 심하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이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1주택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게 바로 똘똘한 한 1주택이에요. 똘똘한 한 채. 그럼 어디로 옮길까요? 가장 사람들 수요가 많고,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서울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들은 안 팔리고 이 서울 쪽에 집중해서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한 그런 수요가 쏠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올해도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점점 집값의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력이 된다면 똘똘한 한 채 이 쏠림 현상은 해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똘똘한 한 채를 노려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신축 빌라가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가 좋다고 하던데요. 11호 규제 대책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빠져 있어서 그 수혜를 받는 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빌라와 오피스텔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자, 지금 이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아파트를 사게 되면 거기 2년간 일단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따라 붙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그 신축 빌라가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세 사기 문제 뭐 이런 거 때문에 빌라들을 짓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빌라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현상들이 한 2, 3년간 있었죠. 우리 사회에. 자, 이러다 보니까 빌라 땅값은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PF 대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하는 그런 유형의 주택이 되다 보니까 공급도 땅을 사서 집을 짓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빌라가 상당히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가 더 지금 희소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축 빌라는요, 주택세에서 빠집니다. 27년도까지 주택세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1주택자인데 재개발 시장에 빌라를 한 채 사죠. 뭐 재개발 시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새 빌라, 새로 최초로 분양받는 빌라를 한 채를 사게 되면은 원래는 2채니까 2주택이 되는데 그냥 1주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2027년도까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축 이 빌라가 지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주택수에 빠진다는 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축 주택을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면 당연히 빌라를 투자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은 빌라도 물론 그냥 빌라가 아니고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빌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빌라들은요, 사는 순간 집값이 빠진다, 이런 얘기 저 정말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만 우리가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년퇴직해서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를 또박또박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야. 그런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매달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그 오피스텔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월세도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이 아닙니다. 원룸이 아니고요. 오피스텔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건 뭐예요? 아파트가 전세든 이런 것들이 대출도 지금 잘 제대로 안 나오고 까다롭잖아요. 대출 폭도 축소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용으로 오피스텔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대용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피스텔이 커야 되겠죠. 그렇죠. 중대형 오피스텔들. 이런 오피스텔들로 지금 가는 건 맞는데, 이런 원룸 오피스텔들은 사실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오피스텔들이 뭐 잘 팔리고 한다는 거.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로 가는 거고, 내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빌라 시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적률과 층고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들이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들이 많네요. 재건축 아파트, 제가 이제 항상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심의 집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전체 공급 물량의 한 80%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 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용적률과 층고를 따져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층고는 이제 의미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5층짜리 아파트, 그렇죠? 6층, 5층 이런 저층 아파트, 저층 아파트에 용적률 낮은 아파트를 찾아서 재건축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주공 아파트 이런 데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이제 5층짜리 다 개발이 돼서 재건축이 돼서 5층짜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용적률이 문제죠. 용적률을 잘 따져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용적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대지 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25평 사니까 대지 지분이 8평, 저 사람은 32평대 사니까 같은 아파트라도 저 사람은 11평,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평균 대지 지분,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가 되면은 이게 사업성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5평 이상이 되면은 그래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우리가 찾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이 아파트를 사는 게 사업성이 좋을까? 이 아파트를 사는 게 사업성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저는 2013년도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거기가, 제가 산 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금 30평 넘어가죠. 30평대.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올림픽 공원, 바로 길 건너에 올림픽 공원이 있어서 이 녹지 조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사업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거.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때 제가 8억에 샀습니다. 8억에. 전세가 5억이었고요. 투자금 3억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뭐가 봐야 된다?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재건축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도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단지 추가 부담금이 만 원이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 부담금. 근데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동의를 잘 할까요? 안 하겠죠, 잘. 에이, 이사 가고 말지, 여기 추가 부담금 왜 내, 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진행이 늦어지고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성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희 세미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요.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하니까 그때 오셔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부동산 뉴스만 보면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도 혹시 투자를 알아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보자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요즘 그 뉴스 보면은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부동산 뉴스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사회 전체, 요 정치부터 경제, 모든 게 지금 좀 답답하죠. 사실은. 초보자가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셨는데, 40대 여자분이시면은, 앞으로 투자를 시간을 많이 갖고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첫 발을 잘 디뎌야, 첫 발을 잘 디뎌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했더니 이익이 나네, 라고 자기가 인식을 해야,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발을 내디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발을 내디디는데 잘못 내디뎠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샀어. 뭘 샀어요? 뭐 아파트를 사던, 재개발 빌라를 사던, 뭘 샀는데 그게 영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은 여기 트라우마가 딱 생기는 거죠.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마음고생만 하고 돈만 날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첫 발을 어떻게 다 내디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하락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인지, 이걸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락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되면 움직여야 되겠죠. 거기서 일단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해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일반 아파트를 구하는 것보다 재개발될 수 있는 오래된 아파트, 비록 내가 살기는 불편하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사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몸은 좀 고생하겠지만 이 재개발 지역에 빌라에 들어가 살아라. 물론 결혼하고 나면은 사실 좁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고생 좀 하고, 그런데 가서 재개발 빌라에 살면서 가치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 금액에 맞춰서 재개발과 재건축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이 내가 있다,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재개발 시장 쪽으로, 이 빌라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 보시는 게 지금 하나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첫 출발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잡다구리한 지식을 머릿속에 둘 필요는 없어요. 큰 그림만 보면 되거든요. 그 큰 그림만 봐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30년 넘게 해온 하나의 제가 여태까지 경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세미나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정말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들기에, 이분께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고민, 여러분들 여태까지 고민들을 모아서 지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고민들로 여러분들을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